네. 모의고사 모레 숙제를 열심히 숙제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다 못할 만큼 양이 많네요, 그죠? 말을 듣지도 않으시는구나. 너는 떠들어라 이 새끼야. 나는 뭐 이거 지금 급하다 이거. 한번 가볼게요. 기계. 원래 기계 쪽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원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부산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본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전기자동차다, 그죠? 전기자동차. 이게 이제 결론이 다 똑같아요. 어떤 곳에 물어도 이제 다 똑같이 소화 진압은 이제 딱 한마디죠. 노답인 거. 끝이에요. 그런데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에 실물 실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도 받고 실물 실험하는데 그래서 진압이 성공되는 거예요. 제가 발표 자료가 발표하려고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노답인 것을 자료를, 그죠? 더 웃긴 거는 이 네 팀이 발표하는데 한 팀은 다른 말이고 나머지 전기자동차 세 사람인 거야. 전기자동차 1, 2, 3. 내가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발표.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답 없다. 나도 답 없다. 그런 발표 난 못한다. 자리를 좀 바꿔다오. 그래서 마음이 좀 든든했죠. 첫 번째 사람이 답이 없다 하면 역시나 답이 없네요. 예, 그럼 마지막 사람이 부끄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 근데 자료를 이렇게 최근에 찾다 보니까 답이 있네요. 그죠? 불이 꺼진 거지. 야, 불은 도대체 어떻게 껐을까?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가 자는 바람에 오늘 그냥 말로만 좀 때웁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껐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껐을 것 같습니까? 전기자동차는 리튬 이온이죠. 리튬, 그죠? 이온.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벽 사이에 리튬 전자를 충전할 때는 양극적으로, 방전하면서는 음극적으로 해서 이 전자의 흐름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 단위에 대한 셀들이 이제 각각이 모여가지고 전압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전압들이 이제 직렬을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높은 전압을 만들 뿐이지, 기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뭐 문제가 없다. 근데 이 리튬이라는 게 가장 이제 효율 면에서는 최고인데 단점이 양극과 음극으로 전이될 때 발열이 좀 심해요. 이 열나는 것들을 최소한 식혀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아직까지 기술은, 그죠? 그래서 이제 양극과 음극이 단락 상태가 되어버렸거나 아니면 과열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열로 인한 붕괴가 이루어지는 게 이 리튬이라는 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튬은 금속이라고 보진 않죠. 이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하고는 이 이온하고는 전혀 다른 성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모를 때는 이게 주수 소화가 가능하냐? 리튬은 절대 안 되죠. 리튬은 안 되는데 얘는 이제 주수밖에 안 돼요. 주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다, 그죠? 그럼 어디를 좀 타겟으로 해야 될 거냐? 물은 얼마큼 필요하냐? 그랬었을 때 테슬라 자동차 독일에서 껐을 때 말씀드렸다, 그죠? 11만 톤을 부었는데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11만 톤을 부었죠. 그냥 계속 뿌리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뿌렸는데도 불이 하나도 안 꺼진 거예요. 도대체 뭘까? 아무리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일본에서 나오는 리튬 소화기가 있어요. 리튬 소화기. 이 얘죠, 얘. 이걸 광고하는 거 진짜 나쁜 겁니다. 리튬 금속에서 발생되어 있는 화재를 리튬 전용 소화기로 껐습니다. 이건 맞지? 근데 이온이거든, 이온. 이건 안 꺼져요. 끌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막 이거 지금 전기자동차용 소화기라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판매하는 놈도 웃기지만 사시는 분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광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 그래서 답은 이건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기준점으로 보고 또는 설계했을 때는 답은 별로 없었죠. 해결이 안 됐어. 뭐였냐면 기껏 해봐야 일반 설계에서는 일반 설계라면 조금 약간 폄하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설계를 할 뿐이에요.
평면에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 간격하고 이거 막 하고 살수밀도 이런 거 안 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개념된 게 좀 업된 게 성능 설계에서 이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안 된다 이거 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기 자동차용에 대한 소화 또는 주수 대책은 없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찾아올까요? 그래서 얘 지금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메커니즘처럼 가니까 같은 배터리 쓰는 형태에서 갖고만 되지 않겠냐는 거지. ESS가 지금 나오죠. ESS에 화보에서 나오는 자료는 포라든지 CO2라든지 다양한 이제 가스 약재라든지 다른 소화 약재를 예치하는데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다른 약재는 큰 의미가 없고 그죠? 스프링쿨러 달아라는 거지. 근데 스프링쿨러가 살수밀도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12점입니다. LPM per 메타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좀 맞춰가자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수밀도를 맞췄다, 그죠? 살수밀도는 되게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로 보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페이지상으로 보면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고 가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요. 스프링쿨러하고 국내외를 비교했었을 때 한번 보면 190페이지쯤 있어요. 190페이지. 190페이지 보이나요? 190페이지를 보면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형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수평거리 관점으로 우리는 다들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헤드하고 헤드 사이 거리를 얼마큼 할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수평거리 이제 R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말하는 수평거리다, 그죠? 수평거리는 우리가 말하는 무기내래가 광고를 했었죠. 자꾸 무기내래 그죠? 이 형태로 이제 이 용도라고 하면 이걸 집어넣어라 해서 1.7부터 해서 3.2까지 2.1, 2.3 그죠? 2.5 됐어요. 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살수밀도를 예측은 가능해요. 예측 그죠? R을 알면 S를 알 수 있죠. S는 이제 헤드 간에 대한 거리. 얘는 살수 반경. 헤드가 하나 있으면 이만큼 돌려야 돼. 이런 개념이고요. 옆에 있는 헤드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걸 S라고 불러요. S. S는 어떻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까? 2R 코사인에 45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형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으로 헤드를 배열했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정방형. 이거 구하면 되지. 샥샥샥. 그 다음 나오는 형태, 얘하고 또 정방형일 때 같은 형태는 뭡니까? 가지간 사이의 거리예요. 이거 뭐 이렇게 헤드가 하나 더 있다. 그죠? 요 사이의 거리를 L로 봐요. L. 헤드하고 헤드 사이의 거리, 가지간과 가지간 사이의 거리. 이렇게 8개 쭉 있겠죠. 이 중앙 배관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L 같이 구하고 그럼 하나야. 요 범위는 뭐냐? 요 범위가 쉽게 얘기하면 헤드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면적에 해당돼요. 면적을 편의상 SA라고 둡시다. S의 제곱이 되거든요. 똑같이. 그죠? 그렇구나 해서 이 A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살수밀도를 그냥 편의상 D라고 놓고 80리터 헤드 하나당 나오는 물의 양을 나누기 면적을 넣은 거예요. 자, 면적. 그랬었을 때 우리가 나오는 요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단위 면적당 살수의 양, 밀도 이렇게 나오면 살수밀도죠 이게. 요 지금 보니까 1.7일 때 얼마 나옵니까? 13.89 정도 나오죠. 체결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내화 구조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내화 구조는 채 8이 안 되는 7.58 정도 나오네요. 아파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파트는 3.95 정도 나옵니다. 그죠? 우리의 좀 문제점이 아파트가 있고 내화 구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했었을 때 아파트죠. 아파트. 그럼 용도가 더 높으면 용도 높은 걸 위주로 해야 되는데 강용도에 맞춰서 약간 잽실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얘하고 좀 준하기 위해서는 얘를 맞춰주면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수평거리를 2.3에서
주차장을 2.3m 해놓으니까 1.7로 바꾸면 살수 밀도가 만족하겠네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야 지금 전기자동차 ESS급으로 맞춰라. 그러면 쉽게 말하는 답은 1.7에서 이렇게 맞춰준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줄서 공부하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살수장애라는 말을 항상 써요. 살수장애. 살수장애는 5놈이 있어요. 5놈. 5마리지, 5마리. 나쁜 놈. 이렇게. 첫 번째, 장남이 나쁘나, 장녀가. 예, 첫 번째 놈이 나빠요. 스키핑이라는 놈이 있어요. 스키핑. 예, 스킵이 뭡니까? 야, 얜 빼고 이런 거잖아. 얜 뺀다. 이렇게, 얜 뺀다. 그죠? 예, 불 나서 이렇게 쭉 타고 가야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쏟아져야지, 이렇게. 그죠? 불이 확대될 때마다. 근데 첫 번째 놈이 뿌렸던 물이 두 번째 놈을 적시는 거죠. 물 코팅. 그래서 두 번째 놈을 스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 놈이 터지네. 화전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벌써. 그죠? 그럼 얘는 더 커져. 옆에 놈 킵 더 커져.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는 시스템이지. 아, 그래서 이게 어떤 말입니까? 헤드 사이를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스키핑의 간단한 예만 이렇게 둡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m 하면 안 돼. 야, 하지 마. 스키핑 생겨. 국제적으로 해서 FM입니다. 아니면 UL이나 이렇게. NF 마찬가지죠. 2.1m. 1.8, 2.1 이하로는 맞는 환경 아니면 절대 쓰지 마. 이렇게 했어. 이게 걸리네. 야, 씨, 스키핑 시켜. 스키핑 안 되겠네. 그래도 5가지가 있댔죠. 이건 책을 찾아보는 걸로. 오늘 파이프 섀도우부터 해서 있잖아요. 처음 듣는 표정들이신데, 아주 공부 방향이 잘 돼 있어요. 다다음 주부터 재개강이 예정입니다. 기억 안 나면 들어야지. 무조건 들어야지. 들어서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야, 이 방법 안 되겠어.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냐? 그냥 물 양을 많이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하자고? 얘를 업시킬 거예요. 얘를 업시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업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죠? 얘는 어떻게 정체인데? Q는 K 루트 P로 돼 있었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80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면 K 루트 P에서 얘를 80짜리를 썼고요. 얘가 우리가 말하는 K 팩터. 팩터. 얘를 갖다 우리는 0.1 메가파스칼로 썼죠. 그래서 10 들어가 있어야 돼. 10. 이렇게. 그걸 넣어서 80이 됐어. 얘를 업 시킬 거예요. 얘를 업. 80짜리에서 어느 정도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것도 이제 지난 계산 문제 해봤어요. 지금 나와 있는 형태 생산품 기준으로 115 정도로 바꿀 겁니다. 115로 맞추면 얼추 우리가 원하는 12.2 정도 이상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거보다 좀 모자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맞추자. 이걸로 맞추면 단점도 생기죠. 왜? 지금 이제 수계산하고 있는 시스템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야는 115짜리, 어떤 분야는 80짜리를 넣으니까 115에 터지면 물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보면 얘하고 마찬가지인 게 얘 같은 경우에는 터지는 세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약간 이걸 시험 문제로 만들 때 이것까지 고려해서 잘 써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저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아, 네가 지금 원하는 12.LPM per 메타 제곱에 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들었어. 첫 번째가 R을 줄이는 거지. R 간격을 2.3에서 1.7m로 하는 거지. 알았어. 두 번째, 야, 네가 K 팩터라고 하는 게 80짜리를 115로 바꾼다면서. 알았어. 어떠한 장단점에 문제가 생기냐. 이게 고민이에요. 기술사는. 저기까지는 써. 어떤 책이든지 다 있고 이해했는데 뭘 고민해야 됩니까? 라면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거냐는 거지. 기준 개수가 똑같죠? 아파트는 몇 개? 10개란 말이죠. 10개 기준 개수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건 아파트는 주차장은 이제 꼭 30개로 바뀔 예정이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10개 정도 터뜨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개가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없어요. 왜? 간격만 좁혔을 뿐이지 10개까지의 물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지.
이해하세요? 10개 터트려 되는 물의 양. 수원양은 변화가 있어요? 없으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고. 간격만 줄여놨기 때문에 10개가 터트려진, 지금 11개 이상부터만 문제일 뿐이지 10개까지 상관없다고. 간격만 줄여놨다니까. 근데 문제는 헤드 구멍들이 다 커. 구멍들이. 오리피스 구멍이 다 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원래는 이만큼 산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계산해보면 20분 하면 1.6토이다. 그죠? 1.6m 3승. 얘는요. 115 곱하기 20 해가지고 하면 보통 이런 얘기하면 계산기를 꺼내는 척을 좀 하는데 여전하십니다. 내일 모레 종강인데 아직까지 계산기 준비는 안 하네. 어느 정도 됩니까? 꺼내는 척을 계속 하시네. 이렇게 또 있는 거 아는데 막 딱 찾는 척. 얼마? 2,300이래. 2,300. 2.3. 수원이 부족해져요. 수원 산정이. 그러니까 이걸 하면 또 궁극적으로 가면 수원량이 증가된단 말이지. 이걸 수리 계산하면 더 증가돼요. 수리 계산을 하면 더 증가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해지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돼. 그죠? 근데 저 중요한 거는요.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된단 말이지. 계속 부스는 많이 생겨. 엄청 간단하게 하거든요. 뚝딱뚝딱뚝딱 설치하면 끝나. 그런데 기존의 주차 공간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 갖다가 갑자기 있다가 어느 한날 다 철거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민원이 들어오든. 지금 우리 아파트 세대의 전기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데! 그럼 감 지르면 그럴까요? 꽝꽝꽝.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는 정상적인 헤드일 뿐이라 말이지. 이를 K값으로 크게 바꾸는 것들은 물 계산부터 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물에 대한 계산부터 반경하고 수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배관경이 다 바뀌는 거죠. 하면 배관에 대한 경도 수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아지는 거지. 그렇죠? 고민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이건 저 새끼 한참 적었는데 또 X를 치네. 이까지는 시험 문제.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지. 불 꺼지냐? 불 꺼지냐?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요. 그렇죠? 이게 전에 얘기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옥내 소화전으로 물 뿌리는 게 냉각 효과가 클까요? 스프링클러 터트리는 게 냉각 효과가 클까요? 옥내 소화 훨씬 커. 그죠? 예를 들어서 옥내 소화전이 안 크다라면 다들 스프링클러 헤드로 해서 뭐 물을 끄려고 준비하면 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물의 양이란 말이죠. 물의 양. 어떻게 하면 꺼질까?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지. 물을 뿌려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내가 잠시 얘기했죠. 물을 가둬둬야 돼요. 가뒀습니다. 실험해봤지. 자동차에 넣고요. 원래 바닥에다가 엄청 이렇게 생긴 그냥, 그죠? 이게 약간 무게지탱만 좀 될 수 있는 형태로 그대로 가둬 놓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자동차를 넣었네. 자동차, 그죠? 이렇게. 물을 퍼부었어요. 퍼부어서 어떻게? 잠기게 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배터리 팩은 요 안에 다 있어. 바닥 하부에 다 깔더라고. 얘가 잠기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소화 진압이 돼버렸어. 발표 자료가 된 거지. 그죠? 이걸 이제 발표할 거지, 내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들 난연 불연제급만 하면 돼요. 난연. 이게 이제 접히는 거죠. 의자, 우리 접이식 의자처럼 착착착착 접혀 있어. 그러면 전기 충전소 사이를 이렇게 테두리만 돼요. 불이 만약에 났다라면 약간 뭐 가서 앞만 막으면 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만약에 있잖아요. 있으면 내화벽체를 이렇게 지금 세우는 것까지 안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앞만 막아두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 물 붓지.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헤드 3, 4개가, 2, 3개가 터트려지면 저 물이 다 찰 때까지 어느 시간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 바깥쪽에서 뭐 하면 됩니까? 옥내 소화전을 이렇게 퍼부으면 돼요, 물을. 그래서 물에 잠기게 놔두면 돼요. 꺼지더라는 거지. 그죠? 알게 됐던 사랑이죠. 물속에 담가 놔라. 이 방법이구나. 그죠?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이죠, 고민. 결국은 이걸 내화벽체를 끝까지 세우는 게 좋은데 굳이 이까지 필요 있느냐는 거지. 한번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두 대를 우리는 그 설정할 때는 내화벽체를 벽체 위까지 다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차 공간에 과연 확대를 가져온다, 확대. 그렇죠? 야, 좀 확대해줘. 주차 공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 고민일 때는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내화벽체를 벽 위까지 다 세우기 쉽지 않거든. 그러면 차량 기준점으로 해서, 그죠? 차량 기준점으로 잠기는 데까지 위만 벽체를 쌓아도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빼야 돼요. 지금 살수 밀도가 높은 헤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소재, 배수할 때가 지금 답이 없어서 트렌치를 앞에 깔고 있어요. 이렇게. 트렌치. 다 없애야 돼요, 트렌치. 트렌치는 물 가둬두는 형태의 바깥쪽으로 다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형태도 문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성은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압팀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쉽게 말하면 퍼부어도 안 되던 형태를 가둬두니까 잡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하게 이제 PPT 띄우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자꾸 얘기만 듣지 말고 필기를 하라고. 답을 써야지. 제 얘기만 들어가지고 시험장에서 쓸 수 있겠습니까? 한 점 적으세요. 그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세요. 좋아요를 눌리세요. 좋아요. 이렇게. 봐야 돼, 봐야 돼. 전기자동차는 이제 잡혀 나갈 것 같긴 합니다. 전기자동차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에 배터리 스타일이 바뀌는 거지. 리튬의 시대는 가고, 조만간 더 나은 배터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네요. 몇십 년 됐는데.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짧게 한번, 한 30분. 지난 시간에 25점짜리에 두 개를 못했던 게 참 안타까워서, 그건 반드시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 한번 해볼게요. 그죠? 가스계에서 메모만. 가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10개만 좀 선정해 주면 좋겠어. 가스계.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계는 수계, 그죠? 가스계, 그리고 제연, 이 큰 맥락으로 해서 정리가 다 끝나요. 그래서 내가 가스계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선정해다. 그러면 첫 번째가 유도식입니다. 유도식. 가스계는 유도식. 유도식은 두 가지로 확연히 구분이 되죠. 이해를 잘 하려고 하면, 그죠? 우리 페이지로 보게 되면, 269페이지부터 해서 보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부터 갖고 와 봐봐. 뭐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치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게 완전 치환이 있죠. 완전 치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출의 관점으로 해서, 유출이 있는, 그죠? 유출이 발생되는 타입이 있고, 유유출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무유출이 있어요. 우리는 가정할 때 어떻게 산정합니까? 무유출을 가정을 해요. 무유출.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만 들어갈 뿐이지 내부의 공기들이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하지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완전 치환이 있습니다. 들어간 만큼 나갑니다. 들어간 만큼 섞여서 나가요. 이렇지 않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딱 들어간 만큼 섞인 만큼이 그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현재는 어떻게? 유출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유출로. 근데 약재량을 산정할 때는 어떤 개념이 필요합니까? 소화의 농도를 측정할 때는 얘를 봐야 돼요. 이게 나중에 설명할 때 좀 이해를 시킬게요. 농도를 상정하기 위한 방법은 무유출로밖에 할 수 없어요. 무유출. 뭐 들어간 만큼 새어나갑니다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계속 새어나가는데 어떻게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나가는 양을 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큼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나갑니다를 산정해서 농도를 안다는 말은 뭡니까? 약재량을 산정할 수 있어요. 약재량. 이 농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농도는 이렇게 화살표에서 농도는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실험.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실험을 A급, B급을 통해서 불이 꺼지는 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되는 농도를 뭐라고? 소화농도 이렇게 불러요. 소화농도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니 니도 못 믿고 나도 못 믿지. 그래서 어떻게?
설계 농도라는 형태로 바꿔세요. 안전율을 곱하니까 이 농도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거지. 이 설계 농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야, 너 부피도 알고 농도도 아니까 들어갈 약재량이 산정이 될 거예요.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뭐 그렇게 되겠네. 이 약재량을 산정하는데 이런 개념이 있죠. 야, 얘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것 같게 써놓으세요. 온도에 따라서 얘가 부피가 팽창하거나 변화될 수 있어요. 약재량은 최적이나 킬로그램으로 나올 거거든요. 최적 또는 킬로그램으로. 그죠? 킬로그램 나오는 애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최적으로 나오는 놈은 온도에 따라 약재가 부피가 변화된다고. 그러면 보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보정. 그죠?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선형상수라고 불러요. 중요합니다, 이 개념. 그죠? 약재량이 이 온도 때는 어떻고 저 온도 때는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반영을 해줘요. 선형상수 S는 나온다, 그죠? 뭐시기 이렇게. 그래서 10점짜리 나왔으니까 고민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유도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무유출. 이 무유출은 CO2에 우리 소화 농도와 설계 농도를 산정할 때 쓸 거예요. 엄청 중요하니까 잘 이해해서 반업투로 가세요. 이거 뭐 쓰진 않을 건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로 할 거예요, 그죠? 전에 쉽게 했던 이거 두 가지는 기억한다, 그죠? 퍼센트로 돼 있으면 21 O2의 퍼센트가, 그죠? 21 곱하기 100% 이렇게 산정되고요. CO2의 최적은요. 최적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하면 21 O2의 뭘로? O2 곱하기 그 실의 부피예요. 부피. 실의 최적. 이렇게 되는 이유 설명. 하지만 실제로 무유출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쭉 나오면 자유유출식이라는 걸 바꿔요. 유출식으로. 자유유출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얘로. 그 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중요해요. 이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을 씁니까 하면 우리가 말하는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는, 그죠?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는 농도가 굉장히 좀 어떻게 낮은 대신에 좀 낮죠. 예, 농도 낮고 어떻게 방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할론이나 할로겐 약재는 무유출을 적용해도 될 정도예요. 이해를 하세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할로겐은 소화 농도가 저농도란 말이에요. 저농도. 얘네들은 빠져나간다 가정할 필요가 없이 약재량을 산정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죠? 무유출로 산정되어 있는 거하고 닮았어요. 요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얘만 주구장창 주말 통해서 퍼펙트하게만 외우면 한 문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면 돼요. 그래서 만점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험이었어요. 그죠? 잘 쓰니까 만점도 나오더라고. 만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75점이 그대로 100% 반단. 25점, 25는 3명이 매기거든요. 75점. 문제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만점인 거였지. 그렇죠? 만점이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뚝딱뚝딱뚝딱. 나머지 쭉 있으니까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1번입니다. 1번. 프린트물 해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가 네이버 쪽에도 있고 다음에도 카페가 있는데 자료를 좀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너무 단톡에만 올리니까 답은 없더라도 문제라도 좀 올려서 우리는 이런 걸 예상하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CO2에 소화 안 되는 대책. 이거는 누구보다도 잘 쓸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우리 국내 기준이 있고 아래쪽에 해외 기준이 있는데 CO2는 왜 소화 설비를 써야 되는지 고민을 안고 쓰세요. 뭐가 부족하다면 플러스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 그죠? 기본적으로 설치 제한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리나전이죠. 알고 봤던 방제실, 나트륨, 그죠? 예. 니트로계열 5류, 그리고 나트륨 3류, 반응성 금속류입니다. 전체 다. 그 다음에 전시자 다 설치 제외되어 있어요. 그죠? 예. 방리자전.
어디 설치합니까? 수동 잠금 밸브 이런 것들도 설치되고, 과거에는 설치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넣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동 잠금 밸브 이게 이제 이게 참 나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설치해서 잠그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과압이 걸리면 잠궈지지도 않는데 그렇네요. 그 다음에 비상정지 스위치, 우리 말하는 어버트 스위치. 어버트 스위치는 타이머만 정지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누르고 있을 때만 정지된다는 좀 특이한 형태죠. 자동 복귀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예, 눌러 놓을 때만 떼면 시간이 가고 누르면 멈추고. 이걸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전부 다. 그죠? 나머지는 또 같고. 이거 한번 체크해 놓을까요? 공기호흡기는 어디 이 기준이 들어가 있을까요? 공기호흡기는 시설법에 들어가져 있어요. 화재안전 기준 없고 시설법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가스개수화 설비 대상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봐놓으세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고민하고. NFPA 12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어버트 스위치, 수동 잠금 밸브, 그리고 사인, 위험 표지. 예, 얘네들을 좀 더 예쁘게 표시했을 뿐이니까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 강력한 예상 문제로 두고 있으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오는데 문제로 안 나오네. 출제는 반성해야 될 그 문제죠. 다음 문제로. 똑같은 형태인데 국내와 해외에 깔끔하게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할로겐 화물의 방사 시간과 제한. 방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놓읍시다.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는 구획실 내에 전력 방출을 다 가정하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소화와 설계 농도가 만족시키려면 설계 농도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시간을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시간 관점으로 도대체 몇 초, 몇 분 내에 약재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 들어야 됩니까? 그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불 끄려고 하면 약재를 얼마큼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농도를 보고 약재량을 산정돼 있죠. 약재량. 이렇게. 이 약재량만큼 보관하고 있다고. 이 보관되어 있는 게 이 방호구역으로 도대체 어느 시간 내에 가야 됩니까? 시간은요.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 제한을 10초, 그리고 60초 제한을 해뒀어요. 이렇게 나누면 단시간이고 장시간이고, 그죠? 단시간이고 저농도, 장시간이고 고농도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어떤 약재들이 주로 많이 있나요? 이렇게 고민해 보면 저농도는 할자 들어가는 놈들 다죠. 할. 고농도는 CO2 질소계열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할 들어가는 이유. 왜 10초일까요? 이런 거 고민하라는 거지. 기준은 알고 있다고. 왜? 이 할이라는 놈은, 그죠? 어떤 효과를 했습니까?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된댔죠. 분해. 이 분해 생성물이 뭐를? 라디칼을 캐치해요. 라디칼을, 캐치란 말을 쓰면 좀 이상하나? 라디칼을 제거? 억제? 라디칼 억제란 말을 쓰면 좀 더 부드럽네요. 라디칼 억제 시키는 거지. 되겠습니까? 열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 요 결합 물질이 뭘로 된다고? 독성화돼요. 독성. 이게 특이하게 사람도 죽네요. 그래서 최대한 단시간에 10초 이내에 이 약재량의 거의 모든 게 다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95% 나오죠. 95%. 5%는 여유치로 계속 방사가 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뭐 새어나가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다양하게. 그걸 고민해서 한번 써보고. 그러니까 뭘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시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요 두 개를 답을 잘 써주면 이제 우리 만족해 주겠죠. 채점자들이. 방사 시간의 주된 개념입니다. 95% 방출할 때 걸리는 시간이고 설계 농도에 몇 % 나오겠구나.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쭉 다 설명이 좀 되어 있다, 그죠?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되는지 설계가. 이건 전부 다 뭘로 해야 됩니까? 시뮬레이션 해줘야 돼요. 시뮬레이션은 무슨 말입니까? 설계 프로그램 돌릴 수밖에 없어요. 설계 프로그램 돌려서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출 이유, 그죠? 할로겐 쪽 그리고 불활성 기체류, 그죠? 질식할 수 있다라는 거, 독성이 있다라는 게 주된 거죠. 잘 썼네요. 마찬가지입니다. 95% 이유, 제한 이유, 방출 시간이라는 거 고민해서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열분해네요. 열분해는 분말을 되게 좋아하는 입장인데, 분말은 지금 탄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분말 약재로 질식사하거나 죽었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체감적 안전한 약재지. 그러니까 막 장난치면서 분말을 입에 뿜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하잖아요. 분말 약재 서로 막 뿌리고, 뭡니까, 그거. 마동석 나왔던 영화, 기억 안 납니까? 인천에서 조폭들 잡는 그 영화. 영화를 안 봅니까? 공부만 하시니까 이렇게 효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주말에는 좀 쉬었다가 공부도 좀 하고, 영화도 좀 보고. 그거 2 나온다고 하던데, 거기 결혼식장에서 분말 사기 막 뿜거든요. 알고 보면 다, 예? 범죄도시. 영화만 봅니까? 그럴 줄 알았다, 영화 보고. 답이 약간씩 좀 흐트러지고 있더라고. 농담입니다. 저 새끼는 영화 대목을 얘기해도 문제고 안 해도 그렇죠, 제가. 분말은 잘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 분말이라고 한 약재가 정말 잘 만들었지. 저는 과연 이상적인 약재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죠? 분말은 4가지 종류가 있죠.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그죠? 탄산수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CO3. 이거 우리가 탄산 수소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중탄산 나트륨 이렇게 부르고, 중탄산 나트륨 이렇게 부르고. 똑같은 이름이니까 얘가 이제 금속은 아니고 금속 이온이죠. 얘가 부촉매 효과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칼륨 똑같고, 얘가 NH4고 H2고 PO4로 되어 있는 얘가 인산암모늄. 지금 나오는 시험 문제다, 그죠? 얘는 칼륨하고 이종하고, 그죠? 요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인산 들어가나? 들어갑니다. 요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 B, C. 이 이해를 해야죠, 그죠? 원래 분말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BC급입니다, BC급. 여러분,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 형태가, 이게 소화의 적응성이라고 하는 점을 판단할 때 C는 환경의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C가 얼만큼의 불이 꺼집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세요. 공부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자, 이런죠. A, B, C급의 능력 단위라는 게 있어요. 단위. A와 B는 능력 단위라는 게 존재해요. 이 약재는 A에 얼만큼 끌 수 있다, 얼만큼 끌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 근데 C는 얼만큼 끈다가 아니고 이 환경에 써도 돼, 안 써도 돼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C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던 그냥 C만 적혀 있어요, 이렇게. C는 얼만큼 불 끄는 양은 없거든. 그래서 A는 예를 들어서 2, 3, C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능력 단위가 2, B는 셋, C는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써도 돼, 안 써도 돼 하는 개념이니까 좀 다르지. 이거 보면 BC급, BC, 소화력을 따져보면 1, 2, 3, 4로 얘가 제일 탑이죠. 베스트. 얘가 약간 좀 독성도 약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안 좋다는, 생산 안 하죠. 2종과 4종은 생산 안 합니다. 얘는 기본으로 봤었을 때 뭐가 됩니까? 추가 K급, 추가 A급. 이게 많이 중요하죠. K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비누화. 칼륨도 비누화는 되는데 좀 작아요. 양이 작아가지고 소화를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죠? 이거 뭡니까 하면 금속의 비누염을 만들어요. 금속염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얘가 좀 중요하지.
이 물질이 분해가 돼요. 열을 플러스 시키면 분해가 되는데 굉장히 낮은 온도부터 분해돼요. 160, 그죠? 뭐 200도, 300도, 360도 이렇게 네 가지로 분해돼서 한번 써주세요. 사실 열분해 생성물 하면 두 가지가 튀어나오는 거지. 올소하고 올소는 오르소 이렇게, 그죠? 메타인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예. 이거 나오는 거 보입니까? 이게 올소는 반응식은 우리 외워야 돼요. 이게 관리사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외워두는 게 좀 필요합니다. H3PO4 이렇게 돼 있죠. 얘가 HPO3 이렇게 돼 있어요. 얘의 역할은 뭐 탈수죠. 수분을 없애버려요. 탈수. 메타인산은 약간은 진이죠. 진. 숯불에 해당된다. 그래서 방진과, 그죠? 예, 방진. 얘는 탈수고 탄화죠. 탈수 탄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놓으세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훨씬 더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짧게 한번 했어요. 두 개.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반응식 암기하라는 말은 거의 안 하잖아요, 수업 때. 얘는 머스트입니다. 무조건. 이건 엄청 외우기 쉽게 식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보세요. 올소인산, 암모니아 튀어나가면 됩니다. 암모니아. NH3. 그죠? NH4는 암모늄 형태인데 결합됐을 때는 H가 4개고 분리해서 나가면 3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적어주면 되지. 얘를 갖다 해주는 오르소인산 이렇게 적어요.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 2. 그 다음에 물만 빼주면 돼요. 물. 여기서 물 빼고 나머지 다 적어주세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를 또 물만 빼세요. 물만. 그러면 나머지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못 외운다 이런 말을 못하지. 그죠? 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예, 오늘 퇴근 무반응 감사드립니다. 하기 싫다 이런 말은 그건 바로 시키지. 우리는 하세요. 퇴근하시면 됩니다. 자, 예,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저기서 침을 뱉고 앉아있는 자식 그런 느낌이 좀 나는. 답 잘 썼네요. 그죠? 깔끔하게 해서 소화효과는, 그죠? 냉각작용도 다 있고요. 가스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다음 냉각작용이 있고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냉각은 다 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제형구역. 제형은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경계구역과 구분만 좀 써놓으세요. 우리가 길사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모으는 과정이고 익히는 과정이고 응용하는 과정인데 모으는 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역 이런 나오면 어디 뭐가 있었지 어디가 뭐가 있었지 이렇게 자꾸 찾아가다 보면 빨리 늘어요.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제형구역이다. 그죠? 제형구역. 우리가 전기 때 배워온 게 경계구역이고요. 경계구역.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워왔던 스프링클러에 방호구역이 있었고요. 방호구역. 그리고 방수구역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방호구역은 뭐예요? 수계, 가스계 같이 쓰죠. 네, 방수구역은 개방형 헤드에 있는 수계. 이렇게만 써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는 같이 한번 봐세요. 그죠? 같이 봐서 요거 전화번호만 적어 놓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225에 그죠? 그리고 6515 이렇게까지. 원래 이제 지하구가 700이 있던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하구에 하나의 경계구역은 700m입니다 하는 자체가 지하구 하자인 기준에서는 없어졌어요. 지하구에는 화점이 어떤 거냐, 길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길이 제한이를 안 두거든. 그러니까 요만큼부터 저 끝까지 뭐 한 몇 킬로까지 하나의 경계구역 둘 수 있으니까 크게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안 떠오르면 실망할 거야. 안 떠오르면. 네, 안 떠오르면 두 개 건물 안 되죠. 네, 두 개 층 안 되고 500이면 두 개 층 돼. 600제곱미터까지 해. 그죠? 50m. 네, 두 가지 적었어요. 50m, 600제곱미터. 이렇게. 두 개를 적는 이유는 뭘겠습니까? 왜만 적었을까요?
왼쪽에 있는 놈하고 비교하라고 적었겠지? 1000제곱미터. 몇 미터? 60. 여기서 당호자 표시하고 상호.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 외우세요. 구역을 잡는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넣고 빼고를 할 거다. 이 범위가 한정이야. 이런 개념이지. 그죠? 요까지 기본으로 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화살표하고 응용하는 거야. 요까지 틀 짜고, 그 다음에 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현 방식이 바뀌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방식의 차이예요. 방식. 400이 넘습니다. 그럼 얘는 상호 재현 해줘야 돼요. 그죠? 구역을 나눠가지고 급배기를 상호, 인접구역 상호 재현. 인접구역 상호로 재현해줘야 돼요. 오늘 설명할 겁니다. 하부는요, 복도를 끼고 있든 뭘 하든 다른 방식을 쓰는 거지. 동일식 급배기도 하고 복도에 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외에. 한번 살펴보시고 밑에 있는 것들도 시기가 돼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되니까 넘어가 봅시다. 그림도 넣고 예쁘게 봤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요건 퇴근 문제를 하나 해놓을게요. 그냥. 퇴. 계산 한번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된 거는 이 공식을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공식 이렇게. 이 화재실이고요. 그리고 부속실입니다. 화재실에서 부속실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개념으로 있죠. 문을 연다는 말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쟤는 막는 힘도 있겠지. 그 막는 힘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힌지, 무게,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바람을 얼만큼 해야지만 넣을 수 있느냐. 이 그림을 좀 더 잘 그리면 이렇게 개념이 잡힐 거예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부속실, 출입문 이런 개념이죠. 요 문입니다. 요 문.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여기 바람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을, 압력을 높이고 있죠. 가해주고 있는 거. 이 압력은 여기다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상충. 여기가 우리는 거실 또는 복도, 얘를 부속실로 보는 거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력, 이 실과 이 실의 압력은 얼마나? 이 실과 이 실의 압력은 40파스칼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를 0 기준이면 40으로 밀어주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를 따진 거예요. 잘 따져보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압의 영향. 그죠? 그리고 문 면적에 대한 거. 문 면적. 그럼 문에 대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이 좌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크기에 대한 제한도 이해를 하게 돼요. 문 크기 중요하네. 문 크기. 최근에 제가 엘모 회사, 그죠? 건설회사. 엘모 쪽이 잘 밀고 나가는 게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아파트 전체에 들어간 입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주문이라고 부른다던데. 일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부터 집값이 폭등해버렸어. 그죠? 이거에 약간 좀 재미를 봤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좋은 이미지였는지 세대 문도 크게 해버렸어요. 봤습니까? 전 최근에 엘모 아파트 했는데 천장하고 문하고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 문이 훨씬 커졌더라고. 그래서 재원 계산을 다시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왜냐면 이게 전실이 같잖아요. 우리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문을 열고 나오면 거기에 있는 엘리베이터 전실이 바로 이제 재원구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문이 엄청 커졌더라고. 보통 높이가 어떻습니까? 0.9에 0.9에 2.1 정도 넣거든요. 얘가 2.3이 천장 반자하고 비슷한데 이게 거의 2,3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문이 한 1, 2cm 더 높아졌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좋습니까? 이랬더만 인기 폭발이라더라고. 문 큰 거를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죠? 그게 뭐 있나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압력, 힘,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폐쇄력, 개방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을 밀고 나갈 수는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문을 밀고 나갈 수 있어 없어 봤을 때 보자는 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같은 문제고 부속실에 대해서 기준을 기준점이 그러니까 재현 설비는 기준이 좀 중요해요. 부속실 재현은. 그래서 이 기준을 뭘 예상하실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 좀 시기에 맞춰가지고 좀 외우세요 합니다. 재연구역의 출입문에 대한 기준. 딱 시험 문제 답 쓰기 좋을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라면 요약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약되어 있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더 단점은 뭡니까? 여기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요거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약되어 있는 거에서 기억이 안 나 보니까 더 엉뚱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있으면 책에는 원문이 있잖아요. 원문도 있고 좀 요약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라도 그나마 보면서 어떻게 요약된 거구나 라고 보고 뺏기세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요약만 이것만 외우면 되겠지. 이걸 100% 외워도 합격이 될까 말까인데 이걸 약간 어설프게 외우니까 여기서 또 기억이 안 나서 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큰 건데 요약을 이만큼 해놨잖아요. 시험에 시험장 가면 어떻습니까? 이만큼 쓰고 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네. 넥스트 이러면서 다음 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조금 뭐 그죠? 비슷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놨는데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원문이 뭔지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요약도 다 맞지 않단 말이죠. 이거 요약 잘 돼 있을 뿐이구나. 이 사람이 다 100%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요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수업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유익공기에 대한 배출일입니다. 유익공기에 대한 배출도 유익공기 배출은 줄 한번 치고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읍시다. 유익공기 배출은 배출이 아니다 라고 적으세요. 기본 개념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유익공기 배출은 배출이 아니다. 아니 배출이 아니고 배기가 아니다 라고 적읍시다. 저 위에다가 제목에 유익공기 배출은 뭐가 아니다. 그죠? 무슨 KBS 무슨 예능 프로 같네요. 땡땡 아니다. 그죠? 배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배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배기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데요? 배기는 다 적을게요. 거실 재현에서 쓰거든요. 거실 재현. 이렇게 거실 재현이라고 요약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거실 내에 재현 설비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거실 재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거실 재현에 대한 목적과 얘네들은 어디서 쓰는 부속실 재현이라는 것에 쓰는 거거든요. 부속실 재현.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그죠? 네. 얘는 계단 보호용이, 부속실 보호용이 핵심. 얘는 실내에서 탈출이 핵심이에요. 한마디만 적어 놓을게요. 뭐가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까? 목적. 목적. 재현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들어봐. 그죠? 얘는 계단 보호. 계단 보호. 그리고 부속실 보호. 이게 핵심이에요. 얘는 실내에서 탈출하는 게 핵심이지. 실내 탈출. 실내 탈출할 수 있으려면 환경이 구성되어야 되겠네요. 연기가 사람 코까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럼 바닥에서 내 코까지 높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청결층이라고 부를 거예요. 청결한 높이, 청결층, 높이, 유지. 이게 핵심이에요. 되겠지요? 그것까지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유익공기 배출은 여기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빼고 이런 거 자시고 가. 어디에서 개념이 필요합니까를 한번 따져볼 때 일단 요걸 소대처럼 써놓고 수업 때 집중해서 한번 들으세요.
밑에 뭘로 빼느냐에 대한 방법론들 잘했네. 8번에 7번, 8번. 8번은 터널이네요, 터널. 터널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널은 예상을 좀 해주세요. 백 레이어링이나 하는 부분들은, 그죠? 개념적 그림은 좀 잘못됐고요. 이거를 전에도 이렇게 설명했다, 그죠? 나와 있는 형태를 터널은 수업 때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터널은, 그죠? 세 가지만 한번 딱 하고, 시간 좀 많이 됐네, 또. 이렇게 흘러가는 터널이 있어요. 기류가. 그죠? 어떻게? 급기를 여기서 하고요. 저는 잘 이해하세요. 급기를 여기서 하고요. 배기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러한 방식을 횡류라고 부를 거예요. 횡류식이에요. 횡류식. 종류는 뭡니까? 종류는 급기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급기. 배기도 이렇게 나가요. 돈을 생각해 봅시다. 돈.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요. 앞에 또 길어야 되겠네. 그죠?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지나가는 힘이 급기를 도와서 빨아나가요. 그러니까 급기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 그러면 펜도 좀 조그맣게 달아놔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얘를 종류식이라 불러요. 횡류식. 문제는 뭡니까? 라고 하면 구간별 급배기가 엄청 원활해질 수 있죠. 불 나더라도 그쵸? 이렇게 바로 올라가요. 차량만 멈춰져 있으면 그냥 똑같은 힘으로 빨아들일 수 있어요. 문제는 얘죠. 차량이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났어. 연기가 자욱하게 나죠, 이렇게. 정신 나갔다 하면 안 되지. 응급 상황이니까. 이렇게 도망가진 않겠죠? 이렇게. 항상 자세를 그리면 무조건 왼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네. 역시 잘 돼 있는 사람이네. 왼쪽으로 도망가죠. 왼쪽을 그리면 항상 오른쪽으로 도망가려더라고. 그죠? 됐네, 이제. 도망가려네. 다시 손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됐네.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 연기가 침투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가는 힘하고, 이렇게 가는 힘하고, 이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이 형태의 한계를 뭐라고? 임계점이라 불러요. 임계. 속도를 임계풍속. 이 임계풍속을 이겨내고 이 연기가 이 사람을 덮친 건 백레이어링. 그 한계점을 임계풍속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됐네. 그럼 어디서 일어나느냐 순서대로 종류식에서 화재 발생 시 피난자의 연기가 침투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넘어선 형태를 백레이어링이라 부를 거예요. 백레이어. 레이어링.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대책이 돼요. 대책.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위로 어떻게 빼겠습니까? 쉽지 않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급배기는 열 몇 가지 정도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터널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세 가지죠. 종류, 횡류, 반횡류. 이렇게 꺾어서 나가면 반횡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짜 요만한 지식이고 터널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게 해서 이해해보고 터널 방식 시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문제를 넣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점짜리의 주된 핵심은 도어펜 테스트인데 재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어펜 테스트죠. 도어펜 테스트. 재현이란다. 가스기에서.
기밀도를 알아보는 시험이니까 요거 계속 외우세요. 별표 3가지기도 난이도도 잘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다고 해놨어요. 이 개념은 아는데 잘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써도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러니까 뭐 잘못 썼으니까 그렇겠지만 잘못 쓰지도 않았는데 점수 받기에는 못 쓴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림 넣고 도펜 테스트 원리 넣고 이 과정이 좀 복잡하게 어렵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절차를 한번 더 넣고 이번에 시기적으로 2가지가 있거든요. 재연의 덕트 쪽에서는 2가지 시험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등압, 등속, 정압 재치기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로 뭘 구하는 겁니까 하면 정압 보면 정압 구하기예요. 정압 구하기. 우리가 펌프를 사오면 양정을 구하고 유량을 구하는데 여기서 지금 구하는 것들은 펜을 사왔을 때 정압 구하고 풍량 구하는데 정압을 구할 때 등압, 등속, 정압 재치 등을 통해서 구할 거예요. 이거 한번 또 양대가 뭡니까? 이게 한번 나오고 이거 한번 나오고 같이 나올 시기는 잘 없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재현에서는 어떤 거 3가지 비교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풍량 제어법. 이 풍량 제어법이 나와요. 풍량 제어법은 앞에서 했다 그죠? 펜을 이렇게 그려놓고 흡입축, 토출축, 회전수 제어 맞습니까? 3가지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죠? 토출 댐퍼 제어, 흡입 댐퍼 제어, 가이드 베인, 그리고 회전수 제어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시기입니까? 요 시기입니까? 요거 좀 더 시기적으로 할 것 같아서 얘를 좀 더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가 보면 틈새 재현했으면 어렵죠. 어렵진 않는데 준비 잘 안 하고 있는 범위 중에 하나니까 유도식 한번 준비해 주세요. 유도식. 누설 틈새 면적 4번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지금 과압의 시기예요. 과압의 시기적으로 과압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과압이 노답이거든요. 다 과압이.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예상 문제로 들어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저희가 이제 시험이 50여일 남짓이 남았는데 제가 이제 좀 조만간 이제 일요일 날 그 모의 시험 시기를 시작할 거고요. 일요일 날. 왜냐하면 일요일 와서 시험 쳐보는 거예요. 그죠? 싼 돈 주고 시험 쳐보기지. 시험 환경하고 똑같이 해요. 한번 쳐보고. 그리고 이제 막판 뒤집기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 전통적 시리즈거든요. 막판 뒤집기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것들도 한번 숙지하시면 시험장에 가면 그런 느낌 많이 받죠. 야, 이거 했던 문제네. 이렇게. 근데 답이 기억이 안 나네. 항상 그렇게 시키는 거지. 해봤는데 답은 안 쓰고 안 해오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지났네요. 원래는 진짜 짧게만 하려 했는데 참 입만 열면 이렇게 시간이 죄송스럽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반복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